안녕하세요. 윈지의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받고 이제 기구 설계하기 요거 두 번째 시간인데 그 사이에 좀 이렇게 좀 많은 일들이 있어서 영상 좀 디자인 받고 기구 설계하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야 이제 두 번째 영상 올립니다. 일단 너무 오랜만에 올리기 때문에 지금 영상 올릴 때는 그래도 혹시나 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 제가 제품을 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제품은 한국의 이제 큐브로드사의 이제 아티보라는 인공지능 이제 로봇 제품이고요. 어,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드라마 스타트업의 그 1화에 영시라하고 부르는 제품이 이제 뒤에 보이는 이제 그 제품이죠. 예. 보이는 이제 요 제품입니다. 예. 어, 나름 유명한 드라마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일단 지금 보이는 요게 초창기 받았던 디자인 데이터고요. 이제 디자인 데이터는 말 그대로 이제 디자인만 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뭐 이런 기본적인 파팅은 이제 디자이너가 어,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떤 식으로인지 이제 뭐 홈을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돼 오는 것도 경우도 있는데, 뭐 보통 이제 이렇게 파팅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뭐 그런 거에, 그다음에 기존에 사용되던 회로가 있으면 이제 그 회로를 이제 참고해서 아웃라인을 잡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뭐 기본적인 회로는 들어있는데, 요 회로는 확정된 건 아니고 이걸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바꿀 수도 있고, 뭐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외관 크기라든가 이제 형상을 알기 위한 거니까요. 그럼 요런 뭐 돌기라든가 그다음에 요런 구성. 지금 뭐 밑에 바퀴도 보고 뭐 이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상태를 보면 갭도 거의 없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갭이 없죠. 그러고 지금 외관 라인 자체도 다 직선, 다 직선, 직선. 그다음에 어, 여 보이는 버튼 같은 것도 보면 갭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죠. 다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오는 거를 가지고 이제 파팅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는구나 뭐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색상은 나중에 디자인 사용서 보면 되니까요. 지금 여기는 흰색, 빨간색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놨던 거고, 뭐, 실제로 색깔이 흰색, 빨간색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니까. 네, 색상은 디자인 사용서 오면 이제 하는 거고, 지금 보면 지금 다 그냥 요렇게 옵니다. 요렇게. 그냥 형상만 잡히고, 내부도 좀 요렇게, 요런 식으로 된다. 뭐, 그냥 대충,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데이터에서 중요한 건 말 그대로 외관 디자인일 뿐이지, 내부는 뭐 전혀 디자이너 쪽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왔을 때 외관을 보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피드백을 주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사양서에는 이게 거의 다 뭐 이쪽 두 개 실리콘 빼고는 나머지는 다 플라스틱 수지 재료니까요. 뭐 색상이나 뭐 투명하다 안 투명하다 요런 차이는 있겠지만 다 수지 플라스틱이니까는 이제 그걸 감안해서 이제 저희가 검토서를 쓰는 거죠. 이제 검토 내용은 뭐 그냥 간단히 일단 구도로 말씀드리면, 요게 지금 다 직선 구간인데 나중에 금형을 요쪽 파팅 라인을 이쪽을 다 줘 가지고 하면은 요게 버가 쉽게 나오니, 차라리 원 파팅으로 하게 다 위로 다 올릴 수 있게끔 요쪽을 구배를 조금 줄 수 없느냐. 그러면 요쪽을 기준해서 다 위로 상체 코어 쪽으로 다 몰아 버리면 어 금형도 복잡하지 않고 사출도 쉽고 파트 버도 안 생기고 이제 요런 식의 내용을 주는 거죠. 그러면 구배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구배를 줄 거냐, 구배에 대해서 구배 준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형상의 변화가 있는 거냐, 이제 그런 건 제가 판단해서 PPT로 해서 주는 거죠. 이제 이미지 캡처 같은 걸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뭐 구배 주면 요런 식으로 될 건데 뭐 어떻게 괜찮느냐 뭐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할 게 이제 뭐 요거 용도가 뭐냐, 지금 요 돌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체결이 되는 부분이냐 아니냐 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요 버튼은
그냥 한 단 스위치냐 뭐 투단 스위치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 바퀴는 어 이쪽이 다 실리콘 재질이라면 내측은 뭐 이렇게 한 파트로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임의대로 두 개로 두 배 파트 구성해도 되느냐 뭐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하단 쪽 뭐 돌기 같은 부분은 이게 그냥 확정된 거냐 아니면 이게 뭐 유동성이 있어야 되느냐, 그다음에 요 센서 같은 경우는 사용을 나중에 회로한테 받으면 되느냐 뭐 그런 걸 여러 가지 하나부터 열까지 좀 세세한 것까지 다 판단을 하고 뭐 내용을 정리해서 저쪽에다 다 주는 거죠. 준 다음에 그걸 다시 다 확인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회로는 기성품을 쓸 건지 아니면 내가 다시 아웃라인을 잡아서 주면은 되는 건지. 지금 요때는 기억나는 게, 제가 아웃라인을 잡아서 주면 거기 하시는 회로 담당자가 제 아웃라인에 맞춰서 그 회로를 모디파이 하신다 하셨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보셨겠지만 안에 이제 회로가 기본 회로가 있는데 이게 아마 기존에 쓰던 회로 같아요. 기존에 쓰던 회로인데 이제 제가 다시 레이아웃을 잡아주면 그 회로를 그 제가 잡아준 레이아웃에 맞게 이제 다시 그 모디파이를 해서 샘플을 떠서 이제 맞추는 걸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이아웃을 새로 잡아야 되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스피커라든가 아니면 여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양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양을 제가 받아서 나중에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튼 같은 것도 사용하시는 게 따로 있어서 그 버튼 사양을 받아서 제가 기구를 잡을 때 그 위치를 잡아서 반영을 했고요. 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센서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할지, 뭐 예를 들어서 거리 센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사물 있으면 멈춘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즉 고런 센서를 동작하기 위한 권장 사양이 뭔지, 그래서 뭐 요게 자체가 뭐 100% 투명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뭐 검정색 약간 그 색상을 섞은 반투명 재질을 할 건지, 그렇게 했을 때 빛이 투과가 어디까지 돼야 되는지, 빛이 투과가 뭐 옆에 있는 센서에는 가면 안 되는지, 그런 세부 내용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쪽은 LED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역할이 있는 건지, 요거는 LED가 다시 발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LED가 몇 세까지 되는 건지, 뭐 그래서 그 LED 색상에 관한 LED가 3개 들어간다 아니면 LED가 하나인데 3가지 색상, 4가지 색상이 나오는 LED다 하면 그 사용서를 받아서 반영을 하고, 그 LED가 빛을 발했을 때 확산을 모아서 여기에 보이게끔 구조를 잡아주는 거죠. 예. 그리고 요게 뭐 어떤 기능의 버튼인지, 여기 어떤 기능의 버튼인지, 그리고 하단 쪽에 이제 센서는 아까 말한 대로 사용서를 받아서 요 동작을 할 수 있게끔 기구를 잡아주고, 그거 잡아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PCB 레이아웃을 잡은 것을 다시 피드백을 주면 이제 회로 하시는 분이 이제 그렇게 다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요 바퀴 같은 부분은 좀 요렇게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바퀴가 체결될 수 있게끔 구조를 잡아야 되는 건지 뭐 요런 거 하고, 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좀 세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확인을 하고 이제 기구를 반영하는 겁니다. 뭐 여기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 사용서가 있으면 다시 받아서 그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서 안에 보면 기구 권장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이크 앞쪽에 뭐 기구를 좀 오버랩을 시켜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공차를 얼마 줘야 된다든가 이런 게 표기된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 맞춰서 기구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사용성을 꼭 요청하셔야 되고, 뭐 일단 요렇게 한 상태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디자인하고 할 얘기는 이제 구배가게 대한 부분. 구배했을 때 여긴 직선 구간을 빠는데 이거를 그면 그대로 구현하면 여기 뭐 버가 계속 나오니까는 이쪽 구배를 줘서 한 파트로 뺄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내용 정리해서 주고,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확인하고 모터는 몇 개 들어갈 건지, 뭐 모터 사양까지 정해진 게 있으면 모터 사양 받고, 배터리가 배터리도 사양이 정해진 게 있으면 배터리 사양까지 받아서 어느 쪽에 배치를 할지는 이제 제가 잡는 거니까요. 그거 하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음, 많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 종합한 걸 확인을 뭐 하는 데만 보통 빠르면 하루, 늦어도 한 2-3일 걸리거든요. 뭐 아까 말한 대로 사용사가 제때제때 오면 뭐 금방만 되지만, 사용사가 늦게 오면 그것 때문에 그 부분 빼놓고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경우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종합을 하면 디자인 데이터가 왔다. 버튼, 버튼에 따른 동작을 어떤 동작을 할 건지, 그 동작을 하는 게 뭐
A를 누르면 뭐 C가 동작이 돼서 뭐 D가 어떻게 된다 그런 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 A 버튼하고 B 버튼은 동작이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뭐 택트 스위치가 들어간다. 요쪽은 뭐 원스텝 슬라이드 스위치가 들어간다. 카메라가 들어간다. 마이크가 들어간다. 스피커가 들어간다. 사양선은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사양선을 받으면 좋겠지만은 못 받는 경우에는 내가 임의로 선택해도 되는가.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표현이 요렇게 해야 표현이 되지만 액정이 들어가거든요. 그 액정은 기성 제품이 당연히 기성 제품이니까는 그에 대한 사양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받고 센서 부분에 대한 권장 사양 그냥 회로 하신 분이 더 정확하게 되니까 그걸 받아서 어 뭐 불투명을 완전 불투명 요 근처까지는 완전 이 렌즈는 당연히 투명해야 되지만은 그 센서하고 센서를 막는 쪽 내부 기구 구조는 밀폐를 시켜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해서 여기 버튼 다시 위에 것처럼 뭐 원스텝인지 투스텝인지 확인하고 LED 색상은 몇 개가 나올 거고 LED는 몇 개를 박을 건지 그 다음에 다른 장치 효과는 없는지 충전 단자는 요 어, 마이크로 USB가 이제 확정인 건지 뭐 여러 가지 확인을 하죠. 배터리 사양, 모터 사양 다 확인하고 디자인 사양 다 확인한 다음에 디자인을 몇 번 더 확인을 하죠. 추가 수정은 없는지. 그러고 나서 기구 설계를 진행합니다. 기구 설계를 진행하고 나온 데이터가 지금 요 데이터인데 아까하고 좀 이제 휠 모양하고 하단 부명은 다르죠. 이게 아마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구를 하다 보면 이제 디자인이 변경이 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좀 적게 일어난 경우입니다. 많이 일어나는 거는 완전히 바뀌지만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좀 적게 일어난 케이거든요. 휠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어 형상이 그냥 요렇게만 바뀌었을 뿐 뭐 휘황찬란하게 바뀐 건 아니니까. 그리고 하단 쪽은 당연히 이거는 저도 저쪽에다 의견 드린 내용인데 단순히 돌기만 나와 있으면 바닥을 움직이면서 요 끝이 꺼멓게 때가 타거든요. 때가 타니까 차라리 이것보다는 구슬이 박혀 있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면 때가 타더라도 골고루 때가 타니까 차라리 색깔도 검정색으로 해서 박아 버리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러고 이제 이게 자꾸 움직일 건데 구슬처럼 구슬을 박아 놓으면 그게 좀 자유자재로 움직이니까 이거 완구 동작하는데도 그렇게 방해가 안 될 것 같다 해서 그 구슬 타입으로 다 바뀐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대로 버튼, 카메라 사양 다 적용해서 이제 기구 설계가 나온 게 지금 요거죠. 지금 보면 요렇게 돼 가지고 지금 보면 버튼 쪽 갭이라든가 이건 이제 당연히 기구 설계에 이제 준하게 이제 맞추는 거고 아까 말한 구배각도 지금 요거죠. 지금 이렇게 다 있은 반면에 파트 구성이나 금형을 쉽게 하기 위해서 구배가 주는 거죠. 구배가 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키워서 되게 이렇게 선명해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제품이 뭐 작기 때문에 사실상 느낌이 바로 오진 않죠. 예. 어차피 파트는 여기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센서 쪽은 보시면 요거는 투명한 거지만 요 안에 그 상대물 이제 쪽하고는 간섭이 막을 수 있게끔 좀 보시면 중간에 이제 다 가로막을 생성시켜 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막아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가지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있죠. 내부 구조도 보면 모터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 기어는 기성품을 쓰게끔 했고 왜냐면 기어도 뭐 다시 금형을 파고하면 또 그것도 다 비용이 상승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 들어갔던 N20 기어 박스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기어 같은 부분이 기성품이 아직도 양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어를 골라서 그 기어에 맞게 다시 이쪽 상대물 기어 구조는 이제
신규로 제작한 거죠. 그렇게 하면 기어를 2개 다 신규로 제작할 필요 없이 하나는 기성품 쓰고 하나만 신규로 제작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배터리 들어가는 공간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그 처음에 받았던 디자인 데이터하고 비교하면 지금 보면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받았던 디자인 데이터는 항상 그렇지만 디자인은 아무것도 안 하죠. 예, 내부는 아무것도 안 하죠. 받으면 이걸 가지고 어떤 모터, 어떤 배터리가 들어갈지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기구 엔지니어가 여기 그 배치를 하죠. 모터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고 배터리는 이쪽에 안착할 건데 배터리가 나중에 충전이 됐을 때 부풀어 오는까지 판단해서 뭐 요 정도 공간까지 여유 공간 잡아주고 사실상 배터리는 공중에 떠 있다기보다는 포론이나 약간 두께가 있는 약간 부드러운 재질의 양면 테이프를 써가지고 고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면 이 공간만큼 부풀어 올 때까지는 그 고정은 돼 있으니까 한쪽은 고정이 돼 있으니까는 이게 제품이 움직였을 때 배터리가 덜렁덜렁하면 그건 또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거니까는 배터리 항상 고정이 돼 있어야 되고 또 외부 충격으로 가면 배터리가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안전하게 고정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대신 충전하면서 부풀어 오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충분히 배터리 안착 공간을 잡아줘야 되고요. 기어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모터 기어를 통해서 바퀴가 회전되는 완구라든지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발생합니다. 소음이. 기어박스만 돌릴 때는 소음이 적어요. 그냥 하는 정도인데 이게 기어를 타고 가면 거기 사이에 이제 진동이나 이 안에서 울림이라든가 발생해서 소음이 생기거든요. 그럼 소음을 최대한 줄여 주려면 모터를 브라켓에서 꽉 한번 잡아주고 이 브라켓을 한 번 더 꽉 잡아주고 그다음에 기어하고 기어 사이의 갭이 좀 타이트해져야 돼요. 너무 타이트하면 돌아가는데 힘이 받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소음이 나는데 이런 부분은 어 그 최종 고객 쪽하고 컨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소음이 계속 심하다 잡아 달라면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 정도 소음은 뭐 괜찮다 하면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소음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억세트 받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 이걸 한 데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걸 한 데 있어서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은 와이어가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PCB에서 와이어가 나와서 모터에게 체결되고 배터리에서 와이어가 나와서 PCB에 체결이 되고 뭐 고런 부분인데 그 와이어 지나가는 길도 고려를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좀 요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 자체가 모터 와이어가 나와서 요렇게 배터리 쪽 와이어가 나와서 이렇게 선을 고정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고런 부분. 그리고 PCB 고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배터리는 뭐 여기 했고 모터는 이렇게 했고 그럼 체결은 어떻게 할 건지 체결 순서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제가 이 데이터는 공유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저쪽 고객사하고 이제 뭐 보안 유지 같은 뭐 도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유를 해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상세하게 좀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좀 요런 부분 이제 조립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그런 것도 이제 고려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제품이 작지만 오히려 작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이게 와이어도 해결을 해야 되고 체결 순서 그다음에 뭐 체결 강도도 나와야 되니까는 어 뭐 일단은 어 여기에 지금 제가 오늘 하는 거는 설계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디자인을 받고 나서 이제 설계를 하는 데까지 이제 어떤 식으로 간다 이제 요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한 거라서 어 어쨌든 아까 디자인 데이터가 와서 안에 내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아웃사이즈만 온 상태에서 그 내부에 들어갈 사양을 확인한 다음에 그게 적합한지 크기를 확인하고 요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설계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잘 판단해 주셔야 이제 아까 지금 뭐 타이어 형상만 바뀌고 하단부 롤만 이게 굿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요것만 바뀌는 거지 처음에
모터도 들어가지 않는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오케이 해버리면 나중에 모터가 안 들어가지면 그건 진짜 해결 일이 좀 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오면은 어떤 제품이 디자인된 제품이 오면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어떤 용도인지, 어떤 파트가 들어가는지, 기성품은 정해진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다 골고루 파악하고 실제로 가조립이죠. 가조립? 가조립보다는 그냥 배치를 해보는 거죠. 임시로. 이게 실제 그 애니고 모터 사양선을 가지고 3D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 애니고 모터를 한번 이렇게 넣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설계를 한다면 배치를 요렇게 할 건데 공간이 충분한가? 공간이 조금이라도 타이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좀 크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전하게 가려고 뭐 5mm, 10mm 키워달라 그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가 넣었을 때 나는 이 디자인 데이터 안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하다. 적어도 한 2mm, 3mm 키워줘야 되겠다. 그거를 확실하게 어필을 하셔가지고 설득을 하셔가지고 디자인 수정하시든지 아니면 나는 이 정도 사이즈네. 이건 아까 모터를 엇갈리게 배치하면 충분히 공간은 나온다. 그럼 회로 엔지니어가 이 정도 사이즈에서 구현이 가능했으면 어차피 나는 레이아웃만 이제 그 배포를 해주면 되니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성품인 마이크나 스피커, 카메라 등이 뭐 요 공간에는 충분히 실전이 가능하다. 센서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 그리고 이걸 다 배치했을 때도 불구하고 배터리 위치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거를 이제 다 디자인 단계에서 다 대략적인 기초 기구 검토를 한 거를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어 그 기초 기구 검토를 할 때는 좀 집중을 좀 잘 하셔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인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된다면 빨리 피드백을 줘서 수정을 해야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구 설계가 들어간 다음에 디자인 변경이 일어나야 되는 거는 책임 소지를 떠나서 기구 설계자가 그 업무량이 뭐 2 배, 3배 늘어난 그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해야 되는 단계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구 검토 때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하루가 모자라면 이틀을 해서라도 가지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아끼려다가 열흘이 늘어나는 일이 돼 버리기 때문에 좀 지금 뭐 그렇습니다. 일단 하여간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렇게 했고요. 어 나중에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은 특별히 여기 로고가 들어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도 이 기구 수정 범위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다 수정 범위가 이랬던 겁니다. 한 번 더 비교를 하면은 초창기 이제 디자인 데이터는 좀 요렇게 됐었고요. 최종 디자인은 요렇게 됩니다. 몸체 쪽은 거의 별 차이가 없죠. 예. 근데 어쨌든 조금씩 수정이 일어나죠. 예.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기구 설계를 할 때 뭔가 좋은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해서 그 순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꼬박꼬박 얘기하지 말고 그런 게 보이면 정리를 한 다음에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그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한 번에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 나올 때마다 말해서 이거 어떠냐, 하나 나올 때마다 말해서 이거 어떠냐 이러면 상대방도 그거를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렇게 하는 저도 일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니까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처럼 뭐 구슬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그다음에 뭐 또 뭐 있었지? 뭐 여러 가지 하여간 몇 가지 더 있는데 고런 부분은 한번 싹 정리를 해서 어 그 미팅이나 이런 거 할 때 얘기를 주고하는 게 낫죠. 그러면 그럼 요건 요렇게 합시다. 저건 저렇게 합시다. 뭐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거죠. 특히나 센서 같은 부분은 나중에 이제 회로 담당하신 분이 센서 반응이 조금 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을 좀 각도를 좀 되게 좀 크게 달라. 그런 피드백이 오면 뭐 바로 설계 중에서 하는 거죠. 이거는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제품 동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는 제품 초기 디자인하고는 디자인 홀하고는 좀 다르더라도 제품 동작을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내부적인 그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적용하면 되는 거죠. 일단
일단 간단하게 디자인 받고 기구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이런 거고, 영상을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좀 세부 설명이나 좀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바로 좀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